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오늘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의 견노릇을 저청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공정도 원칙도 없는 수사기관들의 코드 맞추기 충성 경쟁이 도를 넘고 있는데 윤석열의 등장으로 대한민국 공권력이 50 군사정권 시절로 퇴행하는 거 아닌가, 국민의 우려가 크다. 총법으로 짓밟던 군사 독재처럼 이제는 법 기술자들을 앞세워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선 전광석화 같은 수사가 당선인 측근과 김건희에 대해선 요지부동이다 라고 말하면서 검찰이 한동훈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저버린 대단히 불공정한 수사다. 녹취록과 통화 기록 등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무시하고 최측근 면죄부를 상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찰 정상화 입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가권력기관 일선에 있는 수사기관이 법과 권력에 굴종하며 충성 경쟁에 골몰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정과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공권력은 반드시 개혁이라는 국민 심판 위에 오를 것이다. 민주당은 철저한 개혁 입법으로 검찰 독재의 그림자를 말끔하게 지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중물을 내놓은 검찰 개혁을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도 후보 시절 보복은 생각해보지도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윤석열의 말이 무색하다. 경찰이 김혜경 수사 압수수색 영장에 나서며 적시 사유가 그간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기 한 수준이다. 오히려 논문 표절, 학력 경력 위조, 주가 조작 의혹을 가진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관련한 명백한 사건은 묵혀둔 채 수사 촉구 현수막을 걸었다고 해당 주민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당선인 심기 경호용 의전 수사라고밖에 할 수 없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무조차 자르지 못하면서 선거에서 패한 쪽엔 더없이 날카롭다. 위험천만한 정치적 도박과 정치 탄압, 보복 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검찰의 상반된 행위를 수사기관의 독립적 판단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강하게 비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00마디 1000마디의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때죠. 저들은 진즉부터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데 이쪽은 아직도 앵앵거리는 소리만 낸다라면 이거 뭐 씨나 먹히겠습니까? 내일 간담회를 열고 12일 의총에서 결론을 낸다고 하셨는데 의원직 총사퇴를 걸고서라도 검언 정상화 해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를 엮어서 가만두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윤석열의 최측근 한동훈을 불러들이려는 것이지요. 휴대폰도 풀지 않았으면서 무혐의 결론을 내놓고 기레기들을 이용해서 엄풀질하는 꼼수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최강욱 의원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동훈의 무혐의 처분 계획을 보고했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한동훈의 휴대전화 얘기는 왜 없냐라면서 무혐의 결론은 났으나 윗선에서 수사 종결을 막고 있다는 식의 내용을 언론이 흘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탄을 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그 휴대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증거들이 수집되지 않아서 내지 어떤 증거가 나와서 이런 결론으로 될 것 같다 하는 식의 얘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논리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고 순서에 따라 이를 짚어보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하는 건 결론을 원하는 측에서 흘리는 얘기일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검찰이 휴대전화 분석은 진행할 것이고 진행 중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밝힌 이후에 진전된 게 없다. 수사팀이 무혐의 종결 보고를 했다는 언론 보도조차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이지 정상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지요. 자, 최강욱 의원은 이어서 윤석열 중심으로 한 수사가 왜 매번 이런 식으로 결론부터 정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인지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짚어봐야 할 지점이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임기 시작도 전인데 벌써부터 이 난리들입니다. 저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6, 7월에 검찰 인사에서 한동훈을 중앙지검장으로 앉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또 하나가 얘가 바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의 사직이죠. 윤석열 정부에서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시 되었던 조남관이 돌연듯 오늘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과 호흡을 맞춰오던 자가 이렇듯 사의를 표명하며 검찰에서 자리를 뜨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한동훈이 치고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윗 기수들이 알아서 빠져줘야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일각에서는 조남관이 총대를 메고 사의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친여 검사들로 평가를 받아온 검사들의 자진 사의를 유도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요. 조남관은 검찰 내 2% 사직 인사말에서 그칠 줄 알면 위태로움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누구를 겨냥한 말일까요? 저 말을 두고 친여권 성향 검사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내에 친여 성향 검사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안 보이는데 말이죠. 검사는 그저 검사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법과 원칙, 정의, 공정, 상식 그런 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특히 검찰에게는 말입니다. 눈치 빠른 조남관이 한동훈에게 밀리기 전에 계산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속에서도 앞으로 검찰 제국의 심각성 더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검수완박은 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데 이 민주당의 이재명 고문의 활동에 무척 반감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왕수박 이상민입니다. 이상민은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재명 고문은 대선에서 패배한 장본인이고 선거 과정에서 본인도 굉장히 힘겨워했다. 좀 뒤에 물러서서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충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본인 리더십에 있어서 어떤 것을 점검하고 보완할지 어떤 것을 해명할지를 잘 점검하고 따져봐야 한다. 조급증을 내면서 곧바로 뭐 비대위원장이다, 당대표다 또는 뭐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미쳐서 세력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낭패를 볼 것이다. 본인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황당한 입을 털었습니다. 이재명 고문의 등판이 두려운가 봅니다. 어떤 것을 해명할지 잘 점검하고 따져봐야 한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민주당을 망치고 있는 자가 정말 누구이고 민주당에 필요 없는 자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 전장현을 혐오하는 입장을 그렇게 내고 있을 때 단 한마디 입장도 내지 않았던 이상민, 다음 총선에서는 당연히 볼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